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39회 TAT 1급 문제 풀이 및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론 문제는 제 블로그에 이제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왼쪽 하단에 링크가 적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론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동영상 풀이 해설로 하기 때문에 요거 실무로만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 자료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유용한 좀 내용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드신다면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험을 또 합격을 또 하시면은 매우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험장 그것도 2m씩 거리 띄우기를 하기 때문에 응시자 수 자릿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8월달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실 이제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조금 일찍 해가지고 지원을 원서 접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자리가 비면은 이제 그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8월달에 만약에 원서 접수 있다 그러면은 바로 시험 접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평가입니다. 주식회사 거성산업입니다. 회사 코드는 1139입니다. 건축용 안전유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기업으로 회계기간은 7기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실무 수행평가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예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1번 점표에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될 문제고요. 문제 2번은 이제 밑에 이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마 3, 4문제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 2번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고요. 이번에는 2문제만 나왔어요. 원래 세무회계 1급이 아니고 TAT 1급이죠. TAT 1급 같은 경우에는 문제 2번이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뭐 세용에 대해서 발행하는 방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빼고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다른 걸로 해가지고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용에 대해서 발행하는 문제는 TAT 2급이나 FAT 1급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알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일반 점표에서 입력하기 때문에 일반 점표를 한번 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퇴직연금입니다. 자, 자료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B형이죠. 주식회사 거성산업은 생산직과 사무직 직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삼성생명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했다 입니다. 단 부담금 1%는 사업비로 충당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보실 때 찾으신 금액은 이거는 이제 인출했다는 거예요. 인출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맡기신 금액은 입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보시면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 보시면 찾으신 금액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1,080만원에서 900만원 합친 2,700만원만큼 인출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차변에는 현재 지금 DB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DB형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 과목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 중 1%는 사업비로 충당한다 했으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이 왜 두 개 들어갔냐면은 생산직의 수수료 비용도 들어가고요. 사무직에 대해서도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계 처리는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DC형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DB형이 아닌 만약에 DC형이다 그러면은 차변에 이제 회사 관리가 아니죠. 이거는 개인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냥 퇴직급여 개정 과목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이거는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DC형이 아닌 DB형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회사 관리이기 때문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개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거래 일자로 적혀진 2월 28일입니다. 차변에 이제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이제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거래처는 삼성생명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삼성생명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1,800만원에 이제 1%라면은 18만원과 900만원에 1%를 사업비로 충당하는데 사업비로 충당한다 했으니까 18만원과 9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 이제 27만원이죠. 이거는 수수료 비용 회계 처리한 거예요. 나머지 금액만큼 2,700만원에서 빠집니다. 그러면은 2,673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있죠. 다음 부담금 중 1%는 사업비로 충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비로 충당한다 했으니까 수수료 명목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 비용인데 이거는 생산직에 대한 이제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래서 1,800만원에 1%니까 18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831번 수수료 비용 해가지고 사무직이죠. 900만원에 1%니까 9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제 찾으신 금액 인출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보통예금은 아시겠지만 은행 거래처를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은행 거래처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사채 문제입니다. 사채는 2019년 3월 31일 거래가 되겠습니다. 거래는 왜 2019년 3월 31일이 어딨나요? 적혀 있냐면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요거 보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예금은 이제 찾으신 금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인출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대변에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이 이제 개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사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 1번은 사채 발행 내역, 자료 2번은 이제 보통 예금으로 인출한 건데 이자 지급은 연 4회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4번 정도 해가지고 이자를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자료 1은 당사의 사채 발행 내역이다. 자료 2는 사채를 조기 상환하면서 단기분 이자와 사채 원금 전액을 지급한 내역이다. 이 자료 2번을 잘 보시면요. 사채를 조기 상환했대요. 조기 상환이 뭔지 아시죠? 만기일 이전 상환입니다. 만기 이전에 돈을 이제 원금까지 다 갚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채의 이제 만기일 이전 상환 해가지고 조기 상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와 사채 원금 잔액을 지급한 내역이다.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되겠죠. 왜? 연에 4회를 내는데 딱 3월 31일에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지급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기 상환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적용한다. 이 뜻은 2,858만 8,900원의 유효이자율법으로 적용해서
이제 상각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채 이자에 대한 원전 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뜻은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4%에 대한 세금은 고려를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순납세금으로. 근데 이거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제가 아까 걸 했던 번호, 요거 1, 2, 요 번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이제 이자 상환한 거예요. 이자 상환. 이자 상환에 대한 1번이고요. 일단 이자 상환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조기 상환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마 순서를 뒤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자 상환부터 먼저 합니다. 이자 상환은 이제 3번에 적혀져 있죠.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의하여 상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자 상환을. 그러면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유효 이자율법을 상각하니까 당연히 차변에 이자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자 비용. 근데 이자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자 비용인데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했었어요. 뭘로? 사채의 발행 금액의 유효 이자율법, 시장 이자율로 해가지고 상각합니다. 2,850만 8,900원 곱하기 0.12 해주면 돼요. 342만 7,068원입니다. 이게 1년치 이자 비용이에요. 1년치 이자 비용. 그래서 이거를 4번 쪼개기 때문에 곱하기 3 나누기 11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개월만 경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856767만큼 회계 처리. 이게 이자 비용, 유효 이자법에 의한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했죠. 사채 이자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어요. 뭘로? 요 금액이죠. 75만원. 근데 75만원을 근거 없이 75만원을 지급을 하지 않았겠죠. 이것도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채 액면 금액에 곱하기 10% 해서 3개월만큼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이게 보통예금. 실제 액면 이자율로 해서 지급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액면 금액이 더 커요. 액면 금액이 더 크죠. 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할인 발행입니다. 할인 발행. 그래서 당시에 차변에 4차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변에 4차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분계는 무조건 이자 지급한 분계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모통예금, 나머지는 4차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에 이제 이자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자 비용 얼마냐면은 이제 얼마였죠? 잠시만요. 이자 비용이 856767입니다. 이자 비용 3개월치 이자예요.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에는 반드시 은행 거래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106,767원이 차변의 금액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액면 금액보다 적게 발행한 거는 할인 발행이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해가지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이제 대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이 끝났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채 상환에 대한 부분이죠. 사채 상환. 얼마에 상환했냐? 전액이죠. 전액. 3천만원 액면 금액 전액 상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채는 이제 취득 발행 시 대변에 회계 처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환을 했기 때문에 차변에 사채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30만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보통예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얼마? 3천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남은 이게 지금 할인 발행이라고 했었죠. 할인 발행인데 이제 남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다 상계를 해야 되겠죠. 상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해서 요 금액 이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이제 대변의 금액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 상환 손실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액면 금액으로 해가지고 상환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채 상환 손실 나오냐면은 화폐 시간 가치에 따라서 이게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채 상환 손익을 이게 한번 계산을 하면서 이게 이제 남은 이제 또 상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채 할인 그 상환 손실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하면 되죠. 나머지는 사채 얼마? 3천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대변에 계속 차변하겠습니다. 차변에 사채 상환 손실입니다. 원래는 대변부터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습관화 돼가지고 차변부터 해가지고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변부터 해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차변을 먼저 하고 이 대변을 먼저 하는 이게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채 상환 손실은 자, 남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빼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106767 만큼 빼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334 333입니다. 이 금액만큼 이제 사채 상환 손실 되고요. 대변에는 이제 보통 예금 똑같이 이제 우리은행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해가지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 4번은 이자를 고려를 안 한다니까, 이자 고려를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즉 원천 징수를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채를 분개를 요렇게 해서 한 개, 요렇게 해서 한 개 해가지고 총 2개의 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완벽하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